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역사를 본다면은 이미 돌아가신 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주식시장의 귀재들, 1839년에 태어난 제시리버 모어는 그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사설 정권사에서 꼬마 기재로 통했는데요. 그가 했던 매매 방법이 뭐냐면은 피라미딩이라는 매매 방법인데, 이 매매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흔히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추세 매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세 매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단시간에 뭐 2조의 돈을 번 그런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이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주가를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뭐 8,000원, 9,000원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10,000원에 샀지만 이 주가가 더 가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이 피라미딩 매매법이 지금 어느 종목에 해당이 되고 있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루니시라든지 이런 종목처럼 올라갈 때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 구조를 확대하는 이런 어떤 매매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도 이제 그 21살에 이제 사설 정권사에서 모두가 이제 제시리버 모어가 오면은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왜? 돈을 전부 다 싹쓸이해서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21살에 뉴욕의 증권시장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뛰어들었는데 단 6개월 만에 끝이 나고, 그죠? 그러면 또 다시 다음 해에 1억을 가지고 승부수를 했는데 또 파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 그죠? 야, 그 단기 매매를 하니까 그래 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분석한 실패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너무 무지했고, 왜? 사설 정권사와 뉴욕 시장의 정권사의 매매 방법이 다르다는 걸 몰랐고, 그죠? 그리고 지나친 희망,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그저 당장 뭐 1조를 만들 거야, 1,000억을 만들 거야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것과, 그것이 곧 뭡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빚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그의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실패를 하고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잃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어떤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재든 영웅이든 뭐 프로가 되든 탑이 되든 1등이 되려면은, 우리가 보통 뭐 천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물으면 여러분들 영감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은, 영감보다는 항상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분들도 학교에서 그죠 1등을 하는 친구는 자기가 그 1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 2등의 그 선수가 그죠 어떤가를 보면서 더 나아가기 때문에 이 라이벌이 없이는 우뚝 선 고지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느냐면, 이 주식시장은 운동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가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죠? 그런 라이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우뚝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1930년도 태어나서 90이 넘은 나이에 지금 생존해 있는데, 그는 어떤 매매 방법을 구사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스노우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눈이 왔을 때 조그만하게 이제 그 볼을 만들 때 눈을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커지잖아, 그죠? 그는 어떤 매매 방법을,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를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복리식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물론 이제 그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모은 자산이 사실 100조가 넘습니다. 그죠? 근데 그도 그죠?
할아버지는 그렇게 큰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제시리버 모어처럼 어릴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죠. 그죠? 했는데 그가 10살 때부터 했던 그 주식의 꽃은 언제부터 피기 시작했느냐면은 지금 현재 자산의 100조가 넘는 자산의 90%가 60이 넘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부터 지금 현재 90까지 이 사이에서 그 자산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도 역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가 가장 제시하는 두 가지 패턴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그 전략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금까지의 그의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노하우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시리버 모어와 그 워렌 버핏의 피라미딩 매매법과 슬로볼의 매매법을 보면서 딱 두 가지 자기 자신과의 라이벌을 만들어서 무조건 자기 자신을 믿고 그죠? 이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지난주 어떻게 흘러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썩 지수가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안에 시장의 내용물을 보면은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 시장을 주도했고요. 이렇게 이제 시장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 테마가 더 힘차게 달려갈 때는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룹이 형성되었을 때는 가지가 많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가격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어제 20만 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달리는 말에 계속 여러분들이 타셨다면은 어디에 사셨던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수익 구조에 들어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AI 의료용 AI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대표적으로 루닛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루닛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 레인보우와 지금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올해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냐면은 처음 3월, 4월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로봇과 AI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가면은 AI가 같이 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좀 빚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뭐 SPG라든지 뭐 SBB 테크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뭐 금요일 같은 게 뭐 로보스타라든지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로봇은 다 나오면서 가장 좀 독보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게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 파동 길이가 길어진 그죠? 그런 어떤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사실 이 AI 쪽은 약간 조금 주춤한 그죠? 이제 이 로봇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지만은 그래도 좀 의료용 쪽에서는 좀 루닛을 필두로 해서 뷰노도 좀 같이 따라가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고요. 또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그죠? 그런 어떤 추세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신고가를 찍는 것, 그죠? 전고점을 벗기는 것, 이런 종목들이 더 오늘 제가 그 제시리버 모어가 말했던 피라미딩 그 매매법처럼 추세 매매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신고가를 찍게 되면은 신고가라는 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신고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질 때 고점을 개인들이 많이 찍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하루에 일봉상에서 저점과 고점 하루 캔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지만 앞에 매물대를 전부 다 뚫고 신고가를 쓸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신고가를 쓸 때는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신고가에는 따라가는 그 개미들의 어떤 힘들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개미들은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나요?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하면 약간 주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당겨주는 힘은 거의 51% 이상은 세력들이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쓰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그죠?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기존의 그 뭐 신소재라든지 뭐 한번 지나갔던 그런 테마들은 약간 주춤했는데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들의 부분들이 좀 나오기도 했죠, 그죠?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뭐 비료 관련한 종목들이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대거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도 이제 이 중국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약간 진폭이 그죠? 그러니까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중국에서 뭐 K 관광해서 뭐 그죠? 관광객들을 많이 보낸다고 했지만 또 약간 주춤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그죠? 자꾸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K 관광과 관련해서 뭐 9월 달에 그죠 뭐 춘지에 추석 제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추석을 큰 명절로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국경절 구어징지해라고 10월 달부터 10월 1일부터 있는 그런 국경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많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중국 관련한 그죠 그런 어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두셨다면 걔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되냐면 추세가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한 가닥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뭐 중국의 시진핑의 어떤 만남이 성사되느냐 이거를 자꾸 밑그림을 그리면서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주가는 정작 어떻게 되고 있냐면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이 테마라는 것도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봐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야지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내 생각을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약간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마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그 소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를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이 로봇이 많이 가면서 가장 좀 직격탄을 맞았던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에도 유독 살아있는 딱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얘는 지금 보면은 56만 원과 60만 원의 그 박스에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도 58만 원을 해보겠는데 60만 원이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 라인을 어떻게 이제 벗어나서 추세를 살릴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왜 추세가 딱 살아나기는 아직은 조금 그렇다. 왜? 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지수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다음 코너에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제 100만 원을 딱 깼어요. 걔가 절대 21선을 잘 깨지 않는데 61선을 잘 깨지 않는데 이번 주에는 61선을 깨면서 100만 원을 깨면서 그 100만 원을 회복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면은 지표가 무너졌을 때 밑꼬리를 달고 난 그 다음 날 완전히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올라서야 된다고요. 어떻게 올라서야 되느냐면은 5일선을 올라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박스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2차 전지를 막 집중 공략한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테마가 만들어져 있는 지금 보면은 뭐 유가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죠? 지금 사우디의 감산과 관련해서 그 연장한다는 이런 얘기들과 맞물려서 유가 테마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그죠? 좀 더 좀 진행 방향성이 확실한 방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또 이런 유가가 12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어떻게 되겠나요?
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요, 그죠? 그러다 보면 지금 유가가 90달러인데 또 뭐 100달러를 가니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막 뭐 덩실덩실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로봇이 필두였고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성 종목으로 나올 수 있는 유가도 움직이고 뭐 중국 관련한 종목들도 약간 소강 상태고 뭐 2차 전지도 소강 상태였지만 모두가 다 죽어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봐가면서 시장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이었던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이제 다음 주 방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 이델리 TV도 유튜브가 진행되고 있죠. 그죠? 이제 이 방송은 유튜브로 올라가고 제 개인 유튜브도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 유튜브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현재 지금 보면은 저는 약간 제시리버 모 같은 그런 어떤 매매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는 말에 빨리 올라타고 이제 시장의 방향 그죠 이런 것. 왜 이제 그런 어떤 매매 방법을 활용을 하느냐면은 주식은 투자 금액이 많은 사람도 있고 투자 금액이 한정되신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저는 투자 금액이 좀 한정돼 있으신 분한테도 좀 맞는 매매가 될 수가 있고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은 또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매일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 시장이 이제 이래 돌아가구나. 똑같은 로봇이라도 아 이제는 레인보우만 가구나. 그죠? 의료용 AI면 아 이제 루닛만 가구나. 그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유가라면은 과거에는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흥구석유가 가구나. 이렇게 딱 핵심적인 왜 그러냐면은 이 테마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테마를 다 움직이려면은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또 여기 가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와 같은 메이저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 아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이구나. 그러면 제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아 이제는 내가 이런 쪽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쪽에서 내가 1분봉을 보면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으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하겠구나는 그런 어떤 도움적인 부분들을 제가 제 유튜브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 같은 날은 오늘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은 저녁 8시에 그 유튜브와 이델리 온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1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거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은 오셔가지고 뭐 궁금하신 부분들 뭐 질문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잘 참고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는 요 밑에 하단부에 내려가니까 그게 클릭하셔서 들어가면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올려드렸던 지금 다우 지수잖아,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금 다우 지수도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어제 조금 이렇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 중인데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다우 지수가 어떻게 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잖아. 그죠? 지금 이 다우 지수는 세계 3차 대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계 3차 대전을 하면은 시장이 망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은 과거의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처럼 총을 쏘고 이런 대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자원의 싸움이고 지금 당장 보세요. 요소수 안 준다. 그죠? 기름값 올린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 사우디아가 뭡니까? 기름값을 올리는 이유가 왜 올리겠습니까? 이 중동 지역은 그 기름 1년에 그 기름값에 의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뭐 빚이 뭐 6경이다, 7경이다 막 이렇게 우리나라의 총 자산이 7경쯤 되는데 우리나라의 총 자산만큼 빚을 지고 있으니까 지금 백척간두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중국이 어떻게 이제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이 다우 지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우 지수는 올라가겠지만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시장은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를 상승시킨 그 이유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 원유를 석유를 그죠? 수입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요? 지금 사우디가 중국에 그 수출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중국, 일본, 한국 다 치면은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100%에서 60%는 엄청나죠. 거기에서 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거의 25%, 거의 30% 가까이 되고 일본과 우리가 한번 15%, 12% 이런 정도 되니까 이 지금 중국이 사들이는 석유를 그 많이 안 사들이니까 지금 사우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남아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름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80달러에서 90달러, 100달러를 가야 자기들이 1년 동안 맞춰뒀던 예산에 맞아지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다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우 지수는 뭐를 하고 있느냐면은 제3차 대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또 기름으로 그동안에는 뭡니까? 소재 쪽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소재 부분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워낙 넓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뭐 흑연이다, 뭐 그죠? 반도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로 그랬지만 그는 또 기술력이 있어야만 정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기술력을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또 기름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종합지수도 지금 우리 종합지수를 보는 거나 다우 지수를 보는 거나 막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지수와는 정말 상관없이 종목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딱 이렇게 그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드리느냐면은 매수 매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 매수 매도는 뭘 보고 해야 되느냐면은 1분 봉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1분 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 화면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만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에게 배우셔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원리라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에서 원리가 복잡하면은 물론 그 제시리브 모도 어떻겠습니까? 사설증권사에서 하는 그 매매 방법은 어떨까요? 단순하겠죠. 그러니까 그 꼬마가 가가지고 꼬마 천재 돈을 많이 버는 천재가 되다 보니까 그 사설증권사에서는 아예 제시리브 모가 못 들어오게 막 막았단 말이에요. 왜? 오기만 오면은 돈을 다 벌어가니까. 그러면 그 사설증권사에서 움직이는 패턴의 유형은 단순하겠죠. 몇 가지밖에 안 되겠지만 뉴욕 증권 시장에 오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설증권사에서는 1등 했는데 왜 뉴욕 증권사에 오니까 돈을 다 잃었느냐. 6개월 만에 5천만 원 잃고 또 1년 만에 1억 잃고 계속 다 잃었냐면은 그 잃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가 그 경우의 수를
깨치기 위해서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은 이 간단한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면은 가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가지가. 그러니까 저 일분봉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그날 그죠? 선수들이 요렇게 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요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1분에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이런 전략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그들의 의도와 달리 개인들의 매수가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요 기본에서 뭐가 되느냐면 바뀐다는 거죠.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동이 진행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추세 매매란 말이에요. 추세. 파동이 진행되는 경우는 이 캔들이 5일선을 딱 탔단 말이에요. 5일선을 타고 난 다음에 그죠? 그날 첫날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도 보면은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나왔던데요. 100%가 넘는 수익이 있던데 여러분들 3, 4일 만에 100%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어떤 대박의 행운의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잘 보시도록 하고요. 이 파동이 진행되는 그 추세 매매는 뭐냐면은 제가 드렸던 거 있잖아요. 양봉을 줬을 때, 긴 짱대 양봉을 줬을 때 제가 월화 눌림목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월화의 저점의 눌림목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일봉상으로 전부 다 어떠냐면 요게 지금 보면은 요게 201분봉이거든요. 요 201분봉 상으로 지금 하단부에서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내가 항상 많이 드렸습니다. 이 201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때 추세, 그 추세가 그죠?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아침에 빨리 팍 밀었다가 당기는 것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데 상한가를 치고 나서는 어떻게 되고 또 그날 전날 뭐 10%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다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한번 자꾸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현재 시장이 죽어 있는 이 시장에서 제가 이거를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자 보세요. 시간이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 원리라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의 원리라는 거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딱 한정돼 있는 부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하려면 시장이 떴을 때, 시장이 열렸을 때, 그죠? 그리고 직접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고 지금은 이런 부분이다. 이제 파동이 진행되는 경우는 추세, 아시겠죠? 그러면 파동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냐? 이 파동이라는 거는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 이제 그 방송국에 오면 여기 옆에 또 우리 여기 사장님이 커피를 또 잘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저보고 항상 한 잔 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종목을 상담을 하더라고. 이런 종목을 사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왜 묻어두느냐. 그죠? 빨리 가는 거를 사야지 왜 자꾸 그래 묻어두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솜씨가 없고 시간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뭐 다 하기 나름의 방법이지만 이 파동이 나오기 딱 그때 그죠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지금 보세요 단기간에 100%가 나오잖아 지금 이제 다음 코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 그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했으면 금방 2,000만 원이 되잖아요. 3, 4일 만에. 그렇잖아, 그죠? 그런 걸 자꾸 노리는 어떤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묻어놨고 뭐 저는 몇 년 뒤에 찾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몇 년 뒤에 찾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작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4억을 투자했는데 2년 동안 지금 2억이 되어 있대요. 뭐 게임주를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슬픈 마음을 얘기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뭐 또 아내도 뭐 병이 들고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진짜 하우거든요. 자꾸 여러분들 어디 묻어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파동이 진행될 때 제시리브 모어처럼 그죠? 피라미딩 매매를 하란 말이에요. 추세 매매를. 달리는 말에
자꾸 타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면 달리는 말에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험이 있어야 되고 수업료도 좀 내야 된단 말이에요. 파동을 모르면. 그러면 파동이 딱 진행될 때 그때 들어가서 너무 꼭지까지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만 나와도 최소한 아무리 못 먹어도 10%에서 30%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수익구들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동이 만들어지는 첫상한가를 노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첫상한가를 노리는 이 라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 첫상한가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 그 눌림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면은 거기서도 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도표는 뭐냐면은 1분봉이에요. 1분봉. 제가 그랬죠. 그죠? 3분봉도 있고 10분봉 뭐 이래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거는 3분봉은 3분에 하나 보는 거고 10분은 10분에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봉이 1분은 1분에 하나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1분봉을 보면서 자꾸 트레이딩 연습을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첫 번째 만들어지는 이 라인은 뭐냐면 이 또 다 시간대가 다 있어요. 시간대가. 이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 다른데 이 기준을 201분봉으로 잡았을 때 보통 요게 이제 파동 아닙니까? 요렇게 이제 파동 나오면은 이 지지하는 라인이 그죠? 제가 그랬죠. 짧아야 되고 12시 전에 상한가를 들어가야 되고 오후장에서 지지가 길어지면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 파동이 만들어지는 첫 상한가는 되도록이면 1시 전에 이 오전장에 상한가가 들어가야 되고 이 지지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고 내려오면은. 그래서 요런 부분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잘 머릿속에 넣어 두셔도 어떻습니까? 크게 무리가 없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죠? 제시리버 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그만큼 잃고 뭐 이렇게 잃었던 거는 전부 다 학습. 내가 수업료로 지불한 금액이다. 그래서 그 수업료를 그만큼 지불하고 나니까 단시간에 2조의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삶이 마지막에는 뭐 자기가 뭐 63살에 뭐 건총으로 자살을 했지만 돈이 너무 많다 보면은 또 뭐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그저 그런 부분을 또 즐기거나 이러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유지하는 거거든요. 돈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로또에 걸린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미국에도 이 로또라는 게 로또의 뜻이 럭키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이 로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가 로마잖아, 그죠? 그 로마의 말이 로또가 행운이라 이런 뜻인데 이 로또에 걸리신 분들이 왜 끝까지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느냐면은 그게 뭡니까?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로또를 맞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 그죠? 차근차근 읽지 않는 매매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죠? 그런 어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을 자꾸, 그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노을, 그죠? 자, 6,000원에 샀습니다. 그죠? 103%가 나왔어요. 목요일 날 고점이 나왔어요. 이게 천년만년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간에 빨리. 그죠? 왜냐? 선수들이, 메이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600만 원 투자했습니다. 4일 만에 1,200만 원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1,200까지 안 팔았다 하더라도 600만 원이, 그죠? 목요일 날 4일 만에 1,000만 원이 되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앞에 제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작년 7월, 그죠? 작년 7월부터 제가 올해 4월 첫째 주까지, 그죠? 뭡니까? 시장이 좋았나요? 안 좋았잖아요. 그때 100% 이런 거 그 주에 100%, 80% 엄청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3개월 쉬었다가 올해 다시 7월 달부터 다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7월 달부터 제가 드렸던 종목 앞에 한번 보세요. 30%, 40% 기본입니다. 기본. 이는 100% 이제 처음 나왔죠. 지금 보세요. 노을.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라고. 그죠? 자, 라이트론 47%. 그죠? 월요일 날 고점 나왔어요. 머큐리. 그죠? 거의 대부분 월요일 날 다 고점이 나오죠. 지금 보면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목요일 날 고점. 그럼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파동이 안 나왔지만 요거는 제가 제 유튜브에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거를 제시해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건강공업 같은 경우는 월하 저점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다 안 했지만 제가 월하에 저점이 나온 애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월하에 저점이 안 나온 종목들이 뭐 한 작년 7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한 종목도 없었어요. 다 나왔는데 올해는 한 일주일에 뭐 1개, 뭐 또 많을 때는 2개씩 월하 저점이 안 나오는 거니까 월하 저점은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에 5일선을 깨지 않는 저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깨면 안 된단 말이에요. 5일선을. 이 긴장대 양봉에서 이 파동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5일선을 깨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잘 잡으면은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저게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박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도 저런 걸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많이 경험을 해야죠. 아시겠죠? 특히나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역사상 가장 부자, 그죠? 부자가 누굽니까? 19세기에 미국의 석유왕, 그죠? 록펠러, 그죠?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그 사람 자산이 얼마냐면 19세기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산 많은 사람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전부 다 뭐 뭡니까? 앨런 머스크 이네들 뭐 다 뭐 얼마입니까? 뭐 100조, 200조 뭐 이래 많아봐야 뭐 700조 이래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록펠러는 자산이 얼마냐면은 1200조였다고. 1200조.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가 그 1200조를 만들었을 때 누구의 교훈이 자기를 그 1200조를 만들게 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물론 존 록펠러의 아버지가 데이비슨 존 록펠러의 아버지가 뭐 훌륭하다고는 좀 그래요. 왜? 좀 약간 사기꾼이었단 말이에요. 사기꾼이고 막 좀 그죠? 이렇게 좀 가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그죠? 바람도 많이 피우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삶의 교훈을 올 때마다 가르친 거예요. 뭐를 가르쳤느냐?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말라. 저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드리느냐면은 특히나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 수급 종목, 이 세력들이 하는 종목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와, 이거 이랬으니까 또 가겠지. 또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자꾸 희망적인 걸로 여러분이 믿다가 안 팔고 있다가 낭패를 보거나 그죠? 또는 뭡니까 추격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하려면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던 1분봉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1분봉과 호가창을 볼 줄 알아야 나는 저거 이제 안 믿어. 저만큼 막 저렇게 올라가도 저거 나를 꼬시기 위한 작전이야. 저거 지금 트릭 쓰고 있어. 저거 단기 고점이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볼 줄 모르면은 까막눈이 돼가지고 자꾸 뭐냐면은 헛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헛꿈을 꾸고 막 쉴 데 없이 믿는단 말이에요. 절대 이런 종목은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단기 고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딱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자신이 자기와 라이벌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나아갈 때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죠? 1000억을 만들든 1조를 만들든 그런 어떤 자산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갈팡질팡해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이거 갈까 말까 그건 뭐예요? 자신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수익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인가. 이제 기대가 되죠. 등등등등 한번 봅시다. 이제 100%가 나가지고 오늘 또 제가 드리는 종목도 완전히 또 막 CL이 몰빵해가지고 또 뭐 중리 산이 일하지 말고 그죠? 딱 매의 눈으로 그죠? 딱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분봉 그런 거 흐름 양봉, 거래량 이런 걸 쫙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오늘 저는 대부분 뭘 가지고 왔느냐면은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왔느냐면은
9월 달, 10월 달에 이 바이오 관련해서 그 학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9월 9일부터 9월 13일, 그죠? 폐암, 치매, 그다음 비만. 이 비만 관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치매, 당뇨, 비만, 그죠? 그런 테마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건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런 학회들이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폐암, 치매, 당뇨, 그다음 10월 3일부터 또 10월 14일까지 또 거기도 비만, 뭐 당뇨, 치매. 또 10월 24일도 역시 뭐냐 또 비만, 뭐 당뇨,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느냐면은 이제 이 그 학회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다국적 그 제약회사 뭐 노보노디스크 이건 네덜란드 그거잖아요. 아 덴마크입니까? 덴마크 기업이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그 뭡니까? 일리아 릴리. 그죠? 그거는 어떤 기업들은 미국 기업인데 요는 제약회사에서 학회를 하다 보면은 저거 좀 괜찮은데 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기술 제휴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특히나 이 비만 치료와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만이 어떻습니까?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이제 이렇게 지방간이 쌓인다든지, 그죠? 뭐 여러분들 뭐 지금 화면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한때, 그죠?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뭐 72kg에서 75kg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꾸준히 제가 이제 한 4, 5년 동안 이제 그 해운대 저 미포에서 그 뭡니까? 동백선까지 거의 왕복 5kg를 한 4, 5년 딱 걸으니까 한 15kg 정도 쫙 빠졌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니까 그렇게 뚱뚱하게 안 보이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완전 막 그죠 팡하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비만이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뚱뚱해져 보니까 뭐 이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무리가 오고 또 숨쉬기가 좀 힘들고 또 지방간이 많이 쌓이면은 또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죠? 그 뚱뚱해지면 모든 병이 다 오잖아, 그죠? 고혈압, 당뇨, 그죠? 여러분들이 그 치료하기 힘든 이런 병들이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좀 지금 현대인들에게 맞는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 갔단 말이에요.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이 비만이라는 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치료제 관련한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뭐 위고비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실 이 샤페론 같은 경우는 치매입니다, 치매. 이 샤페론은 치매인데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200일선. 그죠? 이 샤페론도 참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이름은 되게 예쁘죠. 그죠? 이 지금 보면 그러면 이 치매 관련한 애들이 뭐 얘만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샤페론이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 끼가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바닥에서 이래 보면은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지금 양봉을 3개 켜놨어. 뭐 여기서 또 양봉을 더 켤 수가 있겠죠. 하겠지만은 여기서 밀리지 않는 라인에서 5일선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 얘는 뭐냐면은 비만 관련 비만 치료제인데 얘가 상을 찍었어요. 얘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얘가 후장에 5장에 상을 치고 밀리고 시간이 급해지니까 투매가 나왔거든요. 투매가 나왔는데 분봉을 보면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바닥에서 탈출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거래량이거든요. 이 거래량과 그다음 뭡니까? 이 200일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200일선을 뚫다가 실패를 했잖아. 그죠? 뚫다가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200일선을 팍 뚫어주면은 파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나올 수가 있고, 그죠? 만약에 뚫다가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자가 조금 늦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얘는 어떻느냐?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죠. 비만 치료, 그죠? 그와 관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이 바이오들만 좀 가져왔어요. 왜 바이오만 가져왔냐면은 이제 그 로봇은, 그죠? 어느 정도 지금 이 주식이라는 건 한없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하무 11홍이라고 꽃이 맨날 뭐 10일 동안 빨갛게 피는 건 아니듯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뭡니까? 이게 바이오로 좀 살짝 그죠? 그 하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바이오랩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저 고바이오랩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컨타 매트릭스 얘는 지금 뭐냐? 치매. 그죠? 얘 지금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상치고 두 번 눌리고 땡기고. 그죠? 요 아주 이걸 수법이 좀 약간 수법이 보이죠. 상치고 눌리고 그죠? 보세요. 그죠? 이 지지하고 또 상 때리고 그죠? 이 상을 때리는 게 뭐예요? 파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상 때리는 거하고 위에서 상 때리는 건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요거는 치매. 그죠? 그다음에 젠큐릭스. 얘도 상쳤죠. 그죠? 눌림목에서 지금 양봉 켰잖아요. 얘는 뭐냐? 전립선 암. 그죠? 이 보통 이제 전립선 암은 남성들에게 좀 많이 가하니까. 그죠? 얘는 지금 보세요. 똑같죠? 자, 밑에서 때리고 상 때리고 지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치매 컨타메트릭스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상 때리고 눌림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지금 눌림도 잘 보세요. 이 상한가, 이 전일 종가를 깨지 않고 윗부분에서 눌림을 계속 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트론 바이오처럼 한 번 더 빵 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이것도 지금 뭡니까? 바이오지요.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하지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딱 보면은 모양새 좀 갖춰져 있으니까 거래량은 바짝 죽었지만 얘는 아직 시그널은 없어요. 파동에 대한 시그널은 없지만 어떤 요 앞에서의 모양과 지지 라인 이런 거 보면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 자, 이 박셀바이오는 간암 이상 관련해서 너무나 이게 드라마틱한 이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일단 얘는 내가 오일선이 죽었는데도 가져왔어요. 오일선 밑에 있는데도. 이 얘기는 뭐 얘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안 맞아. 안 맞잖아요. 종가를 깨면 안 되는데 얘는 이제 말로서 얘는 지금 뭐 11월 달 유증도 해야 되고 유증가가 뭐 1,000억에다가 그죠? 이 뭐 어떤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이 밑에서 어떻게 지지를 하고 해서 요 이게 1파, 요 2파를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비만입니다. 인벤티지랩. 얘도 지금 보면은 비만인데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요 라인에서 고점을 찍었지만 요 라인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는가. 그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일동제약. 일동제약 아주 끼가 많은 종목이죠. 근데 대표님 이거 왜 200일선까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랬으면 얘도 지금 뭐냐 비만이거든. 비만 일상. 그죠? 결국 얘기는 뭐냐면 끼돌이들, 끼가 있고 선수들이 지금 진입한 그런 모양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드렸던 종목들 잘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호랑이는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덤벼들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호랑이로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면요. 그 주식이 여러분들을 잡아먹고요. 여러분들이 덤덤하게 주가가 하락하거나 투매가 나오거나 이래도 딱 의연하게 보면은 오히려 주식이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 뭐지? 이러면서 딱 수도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